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세계 곳곳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긍정적인 점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이 기술 어디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딥페이크라는 게 그 말 자체로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AI의 어떤 알고리즘, 그 다음에 페이크 속이다. 그러니까 AI의 기반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한 기술을 통해서 영상으로 뭔가 사람을 속이는 기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속인다는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쁜 쪽만 있느냐, 이제 이걸 잘 쓰면 좋은 쪽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이것들을 잘 쓰고 있죠.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되고 있는 두 가지 정도의 기술이 하나가 디에이징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스와핑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네. 디에이징이라고 하는 기술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카지노라고 하는 OTT 컨텐츠가 있었죠. 거기서 최민식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나이를 거슬러서 젊었을 때 모습이 나왔다가 지금의 모습이 나왔다 그랬는데, 네. 그때 젊었을 때 모습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촬영을 한 다음에 얼굴을 젊게 만드는 디에이징 기술을 활용했고요. 목소리도 더 젊게 만드는 거에도 AI가 좀 활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살인자 이응난감이라고 해서 이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됐었던 컨텐츠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의 주연분의 이제 아역이 상당히 이슈가 됐었어요. 상당히 비슷하다고 해서. 네. 근데 실제로 그것도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아역이 비슷한 사람을, 손석구 씨와 비슷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몸은 이제 아역이 촬영을 했는데 네. 그 얼굴을 어떻게 만든 거냐, 손석구 씨의 실제 지금의 얼굴을 어리게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다음에 네. 그걸 합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우리가 컨텐츠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놀라울 정도의 기술이 악용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생성형 AI 기술 있잖아요. 네. 이 생성형 AI 기술이 우리가 아는 챗GPT 같은 글자 쓰는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영상 만드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예전엔 딥페이크라는 걸 하려면 최소한 뭐 어떤 사람의 영상이나 사진, 음성을 몇 시간에서 길게 몇십 시간 이상의 분량이 필요했는데 네. 지금은 이게 5분, 10분 정도의 분량으로도 가능한 수준이 됐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주신 대로 딥페이크가 이렇게 영화 산업이라든지 콘텐츠 분야에서는 잘 이용이 되고 있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 좀 어두운 사이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 네. 이용해서 사기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특히나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걸 다루는 이유가 있죠. 바로 홍콩에서 딥페이크 화상회의 340억 사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돈을 다루는 입장에서 왜 딥페이크가 중요하냐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홍콩인 한 금융회사 직원이 딥페이크로 재현된 CFO와 그 다음에 이제 화상회의에 있던 사람들에게 속아서 거액의 돈을 이제 날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런데 어떤 수준이냐면요, 한 번에 그런 게 아니에요. 홍콩 지사에서 일했던 한 직원이 있었고 영국에 본사가 있던 회사인데 영국 본사의 CFO가 어디로 이제 돈을 보내라라는 이제 이메일을 받았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걸 좀 수상하게 여기서 이거 처음에 이게 피싱 메일 같다. 그래서 무시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여러 동료가 참여한 어떤 화상회의에서도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네. 당연히 이제 화상회의니까 그냥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직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보낸 게 아니라 5개의 홍콩은행 계좌로 15번 동안 이체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냥 당연히 그냥 뭐 어떤 CFO가 어떤 일 때문에 돈을 보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말씀드렸던 그 모든 화상회의들이 다 딥페이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못 할까, 어쨌든 화상이지만 계속적으로 회의하는 사람들인데 회의하는 사람들의 얼굴들,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을 보내라고 한 이 CFO의 얼굴까지 이 딥페이크 기술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이거를 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딥페이크 기술이 이런 금융사기를 비롯해서 뭐 선거 등에 악용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 딥페이크 기술을 우리가 금융 쪽에서 좀 고민을 해보고 또 이제 주식의 아이디어에 좀 연결할 수 있는 게 결국 보안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안면 인식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비대면 이제 금융 서비스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가트너라고 하는 IT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컨설팅,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2030년 정도 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안면 인식의 30-40%는 무용화된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있는 안면 인식 기술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개인을 인증할 수 있는 신원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이 안면 인식도 이제 좀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관련된 이런 주식이나 아니면은 기술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뿐 아니라 사실 유명인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이제 딥페이크 사기도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범죄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유튜브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에서 특히나 광고나 특정 컨텐츠들로 자꾸 이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성 영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저희가 이 시간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나 네. 인스타그램에서 이러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유튜브로 넘어왔다는 거는 영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명 배우인 조인성 씨 그리고 송혜교 씨의 얼굴과 음성을 조작한 가짜 영상이 올해 초에 이제 계속 나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이런 사기 범죄가 이어진 것인데요. 네. 그 외에 최근에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준영 작가의 비서다라는 이런 조작 영상들이 나오면서 네. 실제 이렇게 되는 이런 이슈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식 쪽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이제 특히나 여성분들 중에 이제 한 40대에서 60대 혹은 더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좀 인기가 많은 김미경 씨라고 하는 네네. 강사분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요즘에 투자나 주식 관련 컨텐츠를 찍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좀 악용한 사례가 딥페이크나 AI를 이용을 해서 네. 실제 그 사람은 찍지 않았는데 뭔가 주식 투자 자체를 유도하는 투자방을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라는 것들이 광고의 형태로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는 이제 이거 실제로 들은 건데 몇 억 이상의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유명인들이 나오고 조금 어설퍼도 그냥 맞구나 하고 인지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광고들이 많이 뜨실 텐데 이게 혹시 딥페이크 영상은 아닐지 좀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실 필요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이 오늘 또 직접 딥페이크 영상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래도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우리 은별 앵커님을 또 많이 보실 텐데 네. 제가 이제 은별 앵커의 그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뭘 좀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한 볼까요? 2, 3,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로 저는 모닝쇼 MC를 하차합니다. 아침마다 너무 피곤했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안녕. 실은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실제 사람이 아니고요. 인공지능 아바타입니다. 2분짜리 영상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기술. 혹시나 제가 주식 투자 권유를 한다면 세상에. 그건 제가 아니고 가짜니까 속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은퇴 충격적인 선언을 사실을 하셨네요. 그러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퇴 선언을 한 적이 없는데 강제로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떠세요? 실제 들어보시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네. 얼굴이 나오는데 목소리까지도 저랑 똑같네요. 그렇죠. 입모양까지 똑같은데요. 네. 더 놀라운 거는 제가 몰랐는데 은별 앵커가 7개 국어를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7개 제가요? 국어를 제가 자유자재로 하는 우리 은별 앵커의 영상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네. 보실까요? 네. 김은별입니다. 저는 사람일까요? AI일까요? 물론 물론 AI. 저는 konnichiwa, 私は 김은별이 됐어. 私は人でしょうか? AI 일본어로 됐어. 하시고요. Bonjour, je m'appelle Unbiol 네. Kim. Suis-je un humain ou une IA? Hola, mi nombre es Unbiol Kim. ¿Soy un humano o una IA? مرحبا, اسمي أنبيول كيم. هل أنا إنسان أم ذكاء اصطناعي? 你好，我叫 Unbiol Kim. 중국어도 我是 하시고. 人类还是人工智慧?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별입니다. 저는 사람일까요? AI일까요? Hello, my name is Unbiol Kim. Am I a human or an AI? 네, konnichiwa. 맞습니다. 세상에, 너무 네, 신기해요. 입모양까지 지금 정확하게 네. 하고 인토네이션 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그런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이거 만들려고 지금 뒤에 보이는 저 배경에서 그냥 영상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제가 한 3분, 4분 정도 찍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영상을 하나를 받아서 그거를 이런 AI 만들어주는 서비스에다가 그냥 올려서 조금만 작업을 하면 이런 정도의 영상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영상을 네. 만드시는데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실까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 4분 정도의 렌더링 영상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나라는 거 인증 한번 받으면,
실제 이제 렌더링 자체는 10분 안에 끝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내용을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뭐 예를 들면은 15초 아까처럼 그런 한 30초 정도 분량의 영상 만드는 게 3분 정도면 끝납니다. 네. 2분에서 2분 30초 정도면 끝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앵커께서 갑자기 뭐 급한 일이 있어 못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이렇게 뉴스 브리핑을 어느 정도 만들 수도 있는 것도 네.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이제 가상이긴 하지만 갑자기 뭐 예를 들면은 이 방송을 그만둔다. 네. 그리고 갑자기 요즘에 또 정치 시즌이잖아요. 네. 제가 방송을 그만두고 뭐 예를 들면 정치에 진출한다. 정치에 진출하겠다. 뭐 주식당을 만들겠다. 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제 얼굴로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더욱더 약간 네. 무섭다.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사실 처음으로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부정적으로 저런 면이 이용되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감까지 굉장히 딥페이크 영상이 지금 충격에서 약간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표정이 바뀌셨어요, 지금. 네, 지금 약간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저 같은 일반인들도 그런데 올해 이제 그러면 총선이나 미국 대선이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용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세계경제 포럼에서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리포트를 최근에 냈거든요. 근데 가장 크게 두 개로 든 게 첫 번째가 기후위기고요. 네. 두 번째가 딥페이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후위기 다음으로 이 AI 이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시면 올해가 슈퍼선거해라고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한 70% 이상 정도가 선거에 영향을 받거든요. 70여 개 국가에서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에 갑자기 선거 전날에 뭐 이런 영상도 있지만 음성이 갑자기 가가지고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을 한다거나 네. 이런 형태들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 바이든과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을 할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어떠한 대결 구도로 그쵸? 이제 재선을 할 네. 것처럼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 1월에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지금 후보로 나오는 어떤 그 경선을 하는데 그 지역에 전화가 갑자기 간 거예요. 그래서 네. 전화를 받았더니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마라. 라는 식의 이제 전화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가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선거에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외에 뭐 지금은 제가 영상을 받았지만 네. 요즘엔 텍스트 투 이미지나 텍스트 투 비디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지만 소라라고 하는 AI를 봤었잖아요. 글자를 넣으면은 꽤 그럴듯한 영상이 나오고 꽤 그럴듯한 사진이 나오는 수준이 됐다.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까지 악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21일에 또 AI 관련 산업 관계자 600여 명 정도가 네. 딥페이크 공급망을 붕괴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이제 주식 관점에서 보더라도 좀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급망을 붕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딥페이크라는 게 이 AI 생성형 AI가 상당히 빨리 진화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고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너무 빠르다. 근데 네. 이 부작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안 되고 감시가 안 되니 결국 이러한 모든 인프라 자체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뭐 우리가 말하는 엔비디아의 GPU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못 막게 된다.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못 만들게 해야 된다라는 식의 좀 강경한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게 지금 정치 공학적인 시즌에서 정치 쪽에서 뭔가 큰 문제가 제기되거나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있는 경제의 모든 시스템들에서 이제 공급되는 이 그 AI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갑자기 며칠이라도 중단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주식 관점에서도 한번 좀 이 지금의 변화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모니터링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렇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4월에 총선이 있어서 그런지 선관위에서도 관련 대응 전략을 좀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12월에 이미 우리나라 본회의에서 선거일 90일 전부터 유권자를 겨냥한 딥페이크를 이제 못 쓰게 하는 것들이 나왔고요.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29일부터 왜냐하면 이제 법 적용하고 90일 너무 타이트해서 1월 29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기간인데요. 왜 네.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그 후보와 관련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유통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거나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크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제 한 1,000만에서 5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럼 전담팀이 이것들 다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일단 인력 자체가 72명이고요. 인공지능 감별반, 뭐 분석 삭제반, 조사 조치반 등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 1차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요. 이 시스템에 있는 걸 갖고. 그래서 범용 프로그램을 딥페이크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애매한 게 있으면 전문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3단계인데 그 시간 동안에 과연 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만드는 속도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2분, 3분이면 충분한데 확산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연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럼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거 모니터링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보자라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 스스로가 마치 우리가 보이스피싱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방법론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스스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 관련돼서 뭐 글로벌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워터마크를 넣는 방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 관점에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딥페이크 영상과 일반 영상을 좀 구분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요. 바로 누구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예를 들면 아까 저 은별 앵커가 나왔다고 그럼 은별 앵커 이제 은퇴하니까는 빨리 대체자를 구해야 돼 이러시면 안 네. 되고요. 이제 누구라고 바로 결론 내지 말고 그럼 두 번째 뭐냐 그렇기 때문에 출처를 살펴보는 걸 상당히 추천을 드려요. 어떤 영상이든 분명히 어디서 나온 이유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가짜 스포츠 뉴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럼 출처를 확인한 다음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있는지를 반드시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유명지들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냐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기술적으로는 화자의 입모양을 좀 면밀히 살펴보신다. 네. 아까는 우리가 봤지만 여러 번 보게 되면 실제 입모양 약간 그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다섯 번째는 천천히 돌려봐라. 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딥페이크 기술이 좀 우리에게 침투를 하게 되면서 물론 긍정적인 포인트들도 있지만 악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의 경우에는 대선이나 총선이 좀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딥페이크 기술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규제들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으로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서 직접 다뤄봤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